반도체가 HBM입니다. 근데 HBM이 부각받는 게 뭐냐? 장비 쪽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돼요. 레이저 어닐링 장비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이다. 이 시장 자체가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도 굉장히 시장 성장이 빠르게 되고 있다. 투자를 실제로 지금 촉진을 하고 있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택 경기 남부 라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리고 있죠. SK하이닉스와 기술 개발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저평가 정도로도 그렇고 성장성 수익률을 따져놓고 봐도 그렇고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자, 반갑습니다. 인생 주식 코너, 오늘 주식장인에서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오늘 인생 주식 코너에서 여러분들께 또 반도체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AI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몰아쳤는데, 사실 AI가 이제 좀 끝물이다 어쩌다 뭐 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좀 변화가 찾아오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부터 반도체 업계라든지 그리고 AI를 준비하는, 그리고 AI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가지 훨씬 더 고도화된 산업혁명에 걸맞는 그런 이제 전력 인프라와 반도체,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반도체나 전력 이런 쪽에서는 투자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고도화된 뭐 낸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HBM 관련된 반도체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제 뭐 CPU나 그래픽카드, 뭐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원래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 오고 있었지만, AI가 반도체 개발을 굉장히 좀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또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강세를 띠는 국가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번에 거의 혁신급의 투자 그리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HBM 단계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사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많이 앞서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와 같이 기술 개발이 들어가면서 SK하이닉스의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차세대 HBM 관련된 이제 그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요. 해외로도 이제 수주를 점차 시작하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DIT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DIT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도 이제 한 차례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 이 유튜브는 아니었고, 뭐 그때 주식전쟁 막 이런 거 할 때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언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회원분들에게도 언급을 해드리면서 DIT 이거 추천도 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드렸던 것 같은데, 주가 한번 쭉 올라가고 나서 쉬었다가 지금 다시 치고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그 주식장이 당신이 처음 얘기할 때 뭐 이쪽 부근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그때는 12,000 얼마인데 지금 25,000원이다. 거의 주가가 100%가 올랐는데 지금도 좋다고?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샀으면 더 좋았겠죠, 작년에. 근데 저는 지금도 나쁘지는 않다, 막 엄청나게 크게 베팅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베팅을 고려해 볼 만은 하다, 소액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그냥 치고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좀 조정이 나왔길래 소개해 드리는 것도 좀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만드는 제품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네가 이제 만드는 게 레이저 어닐링 장비라고 해서 반도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로 많이 나누는데 장비입니다, 소부장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이제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세밀화되고 집적한다 그러죠. 굉장히 좁은 공간에다가 많은 데이터 양을 집어넣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전력 소모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율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회 뜰 때도 수율이 중요하다 그러죠. 뼈에서 살을 거의 완벽하게 이제 떼낸다, 진짜 깔끔하게 떼낸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수율 얘기하잖아요. 장비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면에 따라서 이제 깎고 이런 작업을 거치는데, 거기서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로스 없이 수율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진보된 기술이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게 좀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층을 굉장히 많이 쌓고, 거기에서 이제 수율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수율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재 혁신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요새는 수율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장비 쪽, 소재 부품 장비에서 장비 쪽에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물론 소재 부품은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요새 좀 느끼는 게 과거에는 솔직히 장비가 소재 부품에 비해서 좀 재미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장비가 정말 좀 투자하기에 재밌다 라고 느껴지는, 좀 많이 이슈몰이가 잘 되고 있다, 수급도 잘 붙는 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 라고 해서 어닐링 장비라고 나와 있는데, 디램 아시죠 여러분들? 디램의 딥 트렌치 구조에서 보이드를 제거한다, 그래서 레이저 리플로우 공정 적용을 한다 이러는데, 뭐 솔직히 엄청 어려운 말로 써놨지만 이거 하나예요. 레이저 플로우 공정 적용해서 결국 웨이퍼의 수율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반도체의 수율을 향상시켜 가지고 이제 로스 없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로스가 나거나 이러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똑같은 이제 공간 안에 더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에서도 하이 밴드와이드스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이 분야 자체가 AM 반도체 분야가 향후에 이제 뭐 거의 연 40% 정도씩 성장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 반도체,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품 뭐 반도체, 조선, 자동차죠. 그 중에서도 반도체에서 가장 뜨거운 게 뭐냐? 제가 조선 지난 영상에서 조선에서 가장 뜨거운 건 친환경, 그러면 이제 엔진이 부각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는 HBM입니다. 그래서 HBM이 부각받으면서 부각받는 게 뭐냐? 장비 쪽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돼요. 레이저 어닐링 장비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이다. 이 시장 자체가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도 굉장히 시장 성장이 빠르게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디램 업체에서 HBM 솔루션 로드맵을 보시게 되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뭐 삼성 SK하이닉스, 이제 요게 9버전이고 이제 점점 HBM 3, 3E, 4로 넘어가면서 이제 더 진보된 기술이에요. 요로 이제 점점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요걸 이제 개발해가지고 SK하이닉스랑 같이 장비 쪽에 진출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DI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래픽카드, GPU, 하이엔드 GPU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컴퓨터 사양이 반도체들이나 뭐 그래픽카드, 그 다음에 뭐 메모리 반도체 이런 애들이 사양이 원래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시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좋아지다가 이 AI라는 트리거가 붙으면서 이렇게 그냥 갑자기 그냥 투자가 그냥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것과 완전 차원이 다를 정도로 기술 개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AI를 굴리고 자율주행을 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장비 쪽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수율에 관여를 하는 그런 장비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요도 올라가고 있고요. AOI 솔루션, 요거의 레이저 솔루션, 여기 매출 비중이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반도체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여기 뭐 디스플레이, OLED,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데도 다 쓰이거든요. 근데 반도체 쪽에서 워낙에 지금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지금 쫙 뭐라 해야 될까, 치우쳐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뭐 그다지 뭐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니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있는데 별 차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순이익이 이제 한 60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주가가 뭐 많이 올랐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돼요. 근데 내후년에 뭐 6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PER 10배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채 비율도 뭐 지금 13%, 20% 부채 비율이 너무 낮아요. 잘못되기가 어렵다. 기업이 잘못되지 않고 지금 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렴하다, 컨센서스 봤을 때.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요새는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는 게 영업이익률이 좀 괜찮게 나오는 애들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솔직히 한국에서 가치 투자한다? 뭐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안정적이고 솔직히 결국 기간을 오래 투자하면 벌기는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정말 탄력적으로 주가가 잘 올라가는 건 역시 성장주예요. 인기가 좋은 것도 성장주고요. 근데 성장주에서 우리가 뭘 많이 보냐, 과거엔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성장 개념에서 영업이익률이랑 ROE, 솔직히 이 두 개를 핵심으로 보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영업이익률이 진짜 괜찮게 나오는 애들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선주로 설명드렸던 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30%대 나오는 정말 좋은 의미로 미친 종목이라 그랬는데, DIT도 이제 내년에 28% 정도, 내후년에 31% 정도 영업이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 이 정도 나오면 솔직히 주가 올라가야죠. PER 15배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내고 있는 실적, 내일 실적, 안정성, 그 다음에 수익률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영업이익률이나 ROE 이런 것들 따졌을 때 ROE도 22%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후년에 이 수치를 놓고 봤을 때 말도 안 돼요. 근데 이 수치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막 엄청난 고PER이다 이러면 좀 애매한데 그렇지도 않아요 또. 예, 뭐 10배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후년 정도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DIT 같은 경우에는 수주도 계속 쌓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뭐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해서 실제로 뭐 AI나 자율주행 뭐 특히 AI를 이제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HBM 쪽으로 투자를 진행했는데 좀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요즘 실제로 그렇죠. 근데 다시 뭐 경기가 개선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 개발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는 언젠간 촉진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는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 애들이 아니라 투자를 하면 그냥 거기다가 투자하는 데다가 장비 파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그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투자가 진행만 되면 성공하는 기업이 이런 애들이에요. 장비 업체들 그냥 거기다가 갖다 주는 애들. 소재 쪽은 이제 좀 어떤 개념이냐면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서 나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약간 실적보다도 신기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선점한다 이런 거에 이제 조금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제약바이오 쪽의 성격을 좀 띠고 있는 게 저는 반도체의 소재 분야라고 보는데 장비는 장비 갖다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이 장비의 수요 자체가 HBM 시장의 개화기와 뭐 AI 시장의 개화기로 인해서 반도체 투자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죠. 23년도에는 이제 고금리 여파로 인해 가지고 물론 지금도 고금리지만 금리를 더 올릴지도 모른다는 우리가 이제 리스크라는 게 예측 불가능이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금리를 더 올릴지도 모른다는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다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고금리긴 한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진 않을 거라는 확신이 다들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면 내렸지 내릴 시기가 지연이 될 수는 있어도 올리진 않는다. 앞으로는 이제 금리를 내리는 길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거 다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지간해선 그렇게 흘러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기는 끝났고 고금리 유지기예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안 좋아지진 않을 거니까 예측이 가능하니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고금리를 버틸 수 있다면 투자해도 되겠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왜 금리가 더 낮아도 투자를 안 했냐면 도대체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 지켜보자. 그러니까 투자를 다 멈춘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자를 촉진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왜? 금리 더 올리진 않을 거니까. 미국이 진짜 미치지 않고서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금리를 저기서 더 올리진 않을 거니까. 엄청난 경기 호황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나오겠냐고요. 지금 금리에.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투자를 실제로 지금 촉진을 하고 있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택 경기 남부 라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리고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와 기술 개발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저평가 정도로도 그렇고 성장성 수익률로 따져놓고 봐도 그렇고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다만 아쉬운 거는 제가 처음 설명드렸을 때 23년도 요때쯤에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는데 이때 찍었으면 물론 더 좋겠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막 엄청 이제 막 고액 투자를 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소액으로 접근해보는 거 저는 좋게 봅니다. 소액으로 일단 발 담궜다가 여기서 올라가면 땡큐. 왜냐면 지금 눌림목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땐 17,500원까지 일단 열어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17,500원 아래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17,500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어두고 분할 매수를 하시되 지금 가격대부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7,500원까지도 웬만해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17,500원까지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시면서 분할로 담고 17,500원으로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막 진짜 심대한 타격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뭐 투자가 다시 위축된다? 뭐 그래도 저는 실적 이미 공장 이제 진행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공장 다시 부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장 짓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지간해서는 17,5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어지간한 악재가 아닌 이상에는 공격적으로 담아봐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지금 가격에서 17,500원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건 소액으로 점점다리로 모아가다 보면 충분히 뭐 35,000원 뭐 정고점 돌파 좀 가능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인생 주식 DIT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나라 수출 효자품 뭐 반도체, 조선, 자동차 중에 반도체가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늦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주식 이제 뭐 거의 10년 넘게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자면 반도체는 가장 먼저 시작해서 가장 늦게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오는 게 반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미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 있다면 반도체 시세는 호황장이 지속되는 한 계속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먹여 살리는 대표적인 산업 하나만 골라라고 하면 역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빼놓고 솔직히 어떻게 주식을 논하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DIT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꼭 계좌 수익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대박으로 이끌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